안녕하세요. 경희보건의원 박웅 원장입니다. 오늘은 비정상 자궁 출혈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릴까 합니다. 비정상 자궁 출혈, 자궁 쪽에서 피가 나는 일반적인 생리 현상을 우리는 월경 생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러한 월경 이외에 피가 나는 것을 비정상 자궁 출혈 또는 부정 자궁 출혈이라고 부릅니다. 피가 나지 않아야 될 때 피가 나니까 어딘가 이상이 있는 것이겠네요. 자, 네, 의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원인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기능성 자궁출혈. 두 번째는 기질성 자궁출혈. 두 가지는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기능성이라고 하는 걸 설명드리기 전에 기질성이라고 하는 걸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궁이나 난소 쪽에 특별한 이상이 있어서 출혈이 되는 것을 기질성 자궁출혈이라고 부릅니다. 기능성 자궁출혈은요, 이상이 없이 출혈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근종이라든지 내막증, 성근증 또는 임신을 했다든지 성관계라든지 어떤 이물이 들어가서 상처가 났다든지 염증이 생겼다든지 이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꼭 눈으로 확인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검사상 확인이 되는 이러한 이상이 있는 것을 기질성이라고 부릅니다. 피가 나는 것 같은데요, 분명히 피는 나는데 아무리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어요. 이럴 때는 기능성, 균형이 안 맞다든지 몸의 기운이 떨어졌다든지 해서 나타나는 이상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치료에 대한 접근법도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출혈은 기본적으로 빈혈을 야기할 가능성이 큽니다. 한의학적으로는 허혈성 질환으로 보고 보혈하는 그런 치료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능성 자궁 출혈일 경우에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몸의 균형을 맞추고 떨어져 있는 혈의 양을 보충해 주게끔 그런 보혈하는 약제를 위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기질성 자궁 출혈일 경우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제가 예를 여러 가지를 들었는데, 출혈을 일으키는 질환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질환들, 예를 든다면은 근종이라든지 성근증, 내막증, 이러한 질환들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의존성 질환입니다. 보혈하는 약제는 상당히 많은데 그 중에 몇몇 보혈제로 사용되는 약제들 중 이러한 에스트로겐의 작용에 영향을 주는 그러한 약제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질환에 대한 치료를 할 경우에서는 약제의 처방을 상당히 신중하게 해서 용량이라든지 종류를 잘 구분해 처방하지 않으면 오히려 보혈하기 위해서 복용한 약제가 근종이나 성근증 등을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이런 예를 드는데요, 흔히 설사를 많이 하면은 지사제라고 하는 설사를 멎는 약을 이제 드시게 됩니다. 그런 지사제라는 게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설사를 많이 해요. 약국에 가서 설사약 좀 주세요 라고 설명을 하면은 약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사람이 변비가 걸려서 설사를 하려고 설사하는 약을 달려고 하는 건가? 아니면요, 설사를 많이 해서 설사를 먹게 하는 약을 달라고 하는 건가? 자세한 설명이 없이 그냥 설사약 주세요 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은 청자 입장에서,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해 소지가 상당히 많게 됩니다. 설사를 먹기 위해서 갔는데 설사를 하는 약을 받아서 오히려 약을 먹고 났더니만은 증상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면은 물론 이제 약을 처방해 준 사람은 그걸 듣고 그 약을 원하는 거라고 생각해서 줬는데 약사가 꼭 잘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환자 입장에서 설명을 잘못한 것일까요? 충분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오해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저 약국 가면은, 아니면 저 병원 가면은, 저 한의원 가면은 이상하게 몸이 더 안 좋은 것 같다고. 그건 충분한 제대로 된 설명이나 제대로 된 진단, 거기에 따른 제대로 된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치료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그 증상뿐 아니라 여러 가지 동반된 부대 증상들, 그리고 일반적인 평소에 달랐던
몸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증상 이외에 또 다른 원래 가지고 있던 기저질환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충분하게 잘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제 진료를 하는 의사나 한의사 입장에서 제대로 된 처방이나 치료를 해 나갈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부정자궁출혈 같은 경우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질환으로 나누는데 기능성 자궁출혈과 기질성 자궁출혈로 나누더라. 보통 기능성 자궁출혈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학생이라든지 수험생이라든지 이런 젊은 나이대 또는 뭐 결혼하고 얼마 안 된 신혼주부들 이런 분들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니면 뭐 취직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기질성 자궁출혈은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이가 있으면서 근종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출혈이 생기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종이 조금 더 커진다거나 위치가 좋지 않거나 또는 다른 뭐 성근증이나 내막증 또는 임신 출산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은 어린 나이에 생기기 쉽지 않은 질환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나이가 좀 많이 들었을 때 생겨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자녀분들 또는 조카 이런 중고등학생 어린 이렇게 여성분들이 출혈이 있는 경우에서는 기능성 자궁출혈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검사를 해보면 드물지만은 기질성 자궁출혈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언제부터 출혈이 있고 출혈량이 어느 정도 되고 색은 어떻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자세히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보다는 증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는데요.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십시오. 경기보건의원 박웅이었습니다.